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등기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압감을 주고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바로 압류 그리고 가압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등기법에 그렇게 능하지 않고 등기적인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압류와 가압류 정도를 구분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중개사님들이 이 압류와 가압류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설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분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 대중분들, 시민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읽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압류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딱 찍혀있다 이러면 우선은 이 가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가 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가압류를 걸어도 그 소유권은 혹은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은 아직 채무자, 그러니까 가압류 찍힘을 당한 자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그 금전에 관해서 어떤 제한이 아직까지 온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채무자한테 아직 귀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고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 순위 보전의 효과가 가등기가 있는 것처럼 이 가압류도 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이랑 가압류 차이는, 압류는 일단 동그라미라고 해서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압에 동그라미 이응이 있죠. 그래서 돈에 관련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동산이나 다른 재산권 있잖아요. 권리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거는 걸 가처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를 마저 설명하면, 대표적으로 가압류를 거는 상황들은요, 채권을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제한을 걸어야 되잖아요. 소송 중인 상태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못하게 하려고, 이 돈을 못 건드리게 하려고 임시로 보전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채권 관계에 있는 채무를 숨기거나 혹은 다른 데로 은닉하려는 그런 상태가 우려된다라고 할 때 이제 가압류를 거는 거죠. 일단은 소송 중에 이 재산을 임시보전 상태로 걸어둔 다음에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라는 거고요. 어떤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소송 중에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서 해놓는다고 했는데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그 집행권을 확보를 해야 그 돈을 본압류라고 합니다. 이제 가가 있으니까 본이 있겠죠. 본압류를 넘어가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가압류는 말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압류라는 게 어쨌든 등기부에 찍히고 공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자료로도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도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 권한을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채권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을 시켜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이 채권 관계에 대한 가압류 상태에서는 현금화, 이 돈을 가지고 집행권을 받아서 어떤 처분을 진행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한 공탁금이라고 있어요. 승소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송 중일 때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의 일부를 공탁을 하던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보통 공탁하는 금액은 한 20% 정도가 시중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채권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관례상 20%를 많이 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송 전이나 소송 후에 어쨌든 임시 보전 상태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해놓는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개인 채권자들이 이렇게 가압류를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보전적 장치다. 아직까지 어떤 권한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다. 최종적으로 현금화는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소를 해서 권한이 확보가 되고 이 권한들을 통해서 어떤 제한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압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강제 집행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어떤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관련된 거를 아예 빼앗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권자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한마디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한테 이 재산을 가져와서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근데 대신에 법원에서 이런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가압류와 반대로 이걸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나 공증 절차를 일반적으로 집행 권한이라고 하고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강제성을 띠니까 동결을 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금화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압류 절차를 거치면 강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면 매각 절차를 통해서 돈을 현금화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공탁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압류는 공탁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 권한을 통해서 확보가 된, 이미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따로 공탁을 넣어서
들어서 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압류는 법원이나 공증 등을 통해서 집행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부에는 보통 우리가 압류를 많이 보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혹은 사대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등에서 압류라고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압류는 채무 변제를 해가지고 말소를 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압류는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권을 부여받고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집행권을 부여받아서 어떠한 절차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랑 가압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현금화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아직 임시적인 장치인지 최종 집행권을 받아서 확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조치인지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